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고르는 일, 쉽지 않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내일을 여는 보이스가 여러분의 지식 창고를 알차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강연의 주인공은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인데요.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를 역임하시고 도시환경협약 윤원태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원태입니다. 전 지구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재난 수준의 악기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부지방의 가뭄은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기후란 무엇일까요? 기후는 한 지점에서의 장기간 평균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기상이란 무엇일까요? 기상이란 그날그날의 날씨를 말합니다. 기상이나 기후를 우리가 사람과 비유를 한다면 기상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의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우리가 기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기후란 무엇일까요? 기후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기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후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격 변화를 기후 변화라고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옛말에 사람이 성격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후 변화를 이렇게 어렵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지구상의 인구를 살펴보면은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약 79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하던 초기에 지구에는 정확히 1804년도에 지구상의 인구 수는 10억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10억 명 정도가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인구수가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인구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재우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체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대량 생산 체계는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이 에너지의 당시 에너지는 가장 좋은 소스는 바로 화석연료였습니다. 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류가 전에 없던 부를 200여 년 동안 누리고 있었는데 이 화석연료 사용이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우리 인류에게 부를 가져다 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기후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사용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등 대기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대기 온실가스의 증가는 바로 지구온난화를 불러들였고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후변화는 바로 자연재해를 동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서 악기상들이 사회 전반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식량 안보라든지 수자원 관리라든지 공중보건이라든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물로 인한 피해입니다. 즉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홍수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가 지구를 살펴보면 지구 표면의 71%가 해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대기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대기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승한 에너지의 93%를 해양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이 동시에 이렇게 더워지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유출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아진 수증기는 의미하는 게 예전과 비교해 가지고 더 많은 이 수증기는 어느 순간에는 응결이 돼 가지고 비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하다 보면은 더 많은
갑자기 폭우성의 비가 더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의 역할은 지구 온난화를 조절하고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조절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양이에요. 그런데 이 해양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대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93%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의 온도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증기가 더 많은 수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해양의 수온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온이 더 빨리 녹게 되고, 그리고 해양의 온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바닷물의 부피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해수면의 상승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해수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열대성 저기압들의 발생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지고 그 강도 또한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태풍의 발생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듣는 게 슈퍼 태풍이 여름철에 다가온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해양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해양에서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대기 온실가스의 4분의 1 정도를 해양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다 보니까는 해양의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해양의 산성화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갯녹음 현상들이 나타나고 산호초의 백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날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차 또한 같이 따라서 커지고 있는데 지역에 따른 날씨의 변동폭들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게 바로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연중 비가 오는 날씨가 줄어들고 있고 대신 비가 오는 총량, 총 강수량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가 오는 강수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광주 지역은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190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의 평균 기온이 13.2도씨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대까지 현재 30년이 지난 지금은 14.1도가 됩니다. 약 30년 동안에 0.9도의 기온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 지역은 강수량이 감소를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1300, 연평균 강수량이 1391mm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1386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후변화의 특성 중에 하나를 우리 광주 지역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서는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 가뭄의 원인 또한 기후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는 트리플 딥 라니냐라고 하는 라니냐 현상 때문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라니냐 현상은 적도 동태평양상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라니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태평양성에서의 무역풍이 평소보다도 강하게 서쪽으로 불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폭우성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 반대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건조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산불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름철에 강수량이 적어지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날씨가 평년보다 추워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라니냐 현상입니다. 이 라니냐 현상 때문에 바로 남부 지역에 가뭄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리플 딥 라니냐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전 세계 예측 모델에 의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니냐는 4월이나 올해 4월이나 5월쯤에는 끝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현재 동태평양상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라니냐에 뒤이어서 곧바로 엘니뇨 상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엘니뇨 상태가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전 지구상에서의 또 다른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 여름철에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악기상이 빈발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 우리는 올해 주목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라니냐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라니냐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악기상이나 자연재해도 끝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번 케이스는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라니냐의 곧바로 뒤에서 엘니뇨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니뇨가 진행이 되게 되면 바로 뭘 의미하냐면 동태평양의 넓은 동태평양상의 해수 온도가 해수온이 급작스럽게 1도 이상 상승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양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해양이 대기의 기상 현상들을 드라이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해양이에요. 근데 이 해양의 상태가 해수온 온도가 급작스럽게 짧은 기간 동안에 1도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엘니뇨 상태로 가는데, 엘니뇨 상태가 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에 폭염 현상이라든지 열대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지역에, 전남 지역에,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가뭄 현상은 올해 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 엘니뇨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폭염이나 열대야 그리고 폭우의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또 다른 재난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후변화를 그러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아쉽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지금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방출한 총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2,400 기가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2,400 기가톤의 이 기방출한 온실가스들은 바로 대기 중에서 10년, 100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잔류를 하면서 기후변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이 시간에 대기의 온실가스 방출을 스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쭉 50년, 100년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루빨리 화석연료 문명 시대를 마감을 하고 청정 에너지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나타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는 적응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심각성, 경각심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신데 이게 결국은 이 기후 위기와 또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 특히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가뭄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3년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 라니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강수 현상이 좀 적어져요. 특히 남부지역을 위주로 그 가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겨울에는 좀 추워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라니냐 현상인데 이게 바로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광주 지역, 특히 남부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지역민들이 이제는 좀 걱정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스스로도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큰 이슈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 2도 정도만 상승해도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 정말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의 기후 위기, 그렇다면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이거 인간들 때문에 생기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는 아마 인간의 경제 활동 때문에 발생한 게 바로 기후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19세기 초 산업혁명 이전에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19세기가 지나고 산업혁명 이후에 가파르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늘 보니까 419, 대략 420 ppm을 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 온난화로 이어지고 지구 온난화는 기후변화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는 항상 자연재해를 동반을 합니다. 악기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악기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재해가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중간에서도 가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해주셨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 이외에도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 상황을 그래도 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버텨줬는데 바다로 들어오는 열의 양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부터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자, 이런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바다의 경우에 얼마나 지금 위험해진 건지,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한 건지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이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다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구상에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지구 표면의 71%가 해양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대기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기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대기의 에너지도 덩달아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근데 대기의 공기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93%를 해양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흡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다 보니까는 대기 이제 해양의 열 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해양의 열 용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바다의 수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수증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다의 수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말씀하셨듯이 네. 북극 지역이라든지 남극 지역의 빙온들이 녹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다 해양에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다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니까 악기상들 태풍이라든지 예전에는 태풍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슈퍼 태풍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네. 태풍이라든지 열대성 저기압들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네. 바다, 해양은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의 4분의 1 정도를 바다가 흡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입을 하다 보니까 바다가 산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산성화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게 갯녹음 현상이라든지 산호초가 녹는 백화 현상이라든지 네. 이렇게 해양 생태계가 따라서 또 같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의 역할이 굉장히 지구 온난화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다가 고장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구 보면 이제 파란 그런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그 바다가 뒤덮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
있고요. 그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고 또 해수면이 상승하고 열이 이게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생태계에 얼만큼 위협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생물의 이렇게 적합한 생육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는 벌써 바나나라든지 아열대성 식물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성의 차재배가 유명한데 지금은 보성의 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고성에서도 차나무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의 이렇게 성장 환경이 북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해양에서는 어업 자원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동태나 명태죠. 명태가 많이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은 거의 명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난대성 어류인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에서는 어업 자원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먹거리, 육지, 해양 이런 것들의 변화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나빠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게 혹시라도 이제 조금 역부족일 수 있으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이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특히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시작이 됐어요. 1804년도에 지구상의 인구는 10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인구 수를 보면 약 79억 명이 되잖아요. 약 200여 년 동안에 지구상의 인구가 69억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를 했어야 됐었고 그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당시 에너지원은 바로 화석연료였습니다. 이 화석연료 사용이 바로 우리의 인류에게 부를 가져다 줬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를 지금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특별한 대안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이 대안은 바로 화석연료 문명 시대를 마감을 하고 청정 에너지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에너지와 산업 전환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에 대처하는 어떤 정책들의 실천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실천하는 기후시민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제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1.5도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도달할 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고 우면할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바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후 위기는 어쩌면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작을 수 있지만 이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을 여는 보이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